기원전 30년 여름,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방에서 한 소년이 흔적도 없이 역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카이사리온 기집트의 파라오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혈통을 이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죽음을 기록한 문서가 놀랍도록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를 지웠는가 보다. 왜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는가, 그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중해 세계 전체가 뒤흔들리던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는 공화정의 이상이 흔들리며 강력한 개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었고, 이집트는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 중 하나였으며,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비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철학과 천문학에 정통했으며 무너져가는 왕조를 지키기 위해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왕위 다툼에서 밀려나 있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고대 기록에도 남아있을 만큼 극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가까워졌고 이듬해인 기원전 47년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작은 카이사르, 카이사리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카이사리온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카이사리온의 이름이 없었고 대신 조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부 고대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흔들리는 왕위를 강화하기 위해 카이사르의 이름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카이사르가 로마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혈통의 진실은 고대부터 논란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을 지탱해주던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고 어린 아들의 미래는 단번에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왔고 3살배기 아들을 왕좌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카이사리온은 프톨레마이오스 15세라는 공식 칭호를 얻으며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공동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클레오파트라는 또 다른 로마의 강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략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집트 신전의 부조와 공식 의례에서 카이사리온은 꾸준히 카이사르의 아들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정통 계승자로 묘사되었고 그 이름이 새겨진 돌들 일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3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역사에 남을 의식이 열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광대한 영토를 나누어주는 이른바 알렉산드리아의 증여를 선포했고 카이사리온은 이 자리에서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공동 통치자이자 광중의 왕의 아들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로마의 시각에서 이것은 도발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사건을 빌미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 그 전투는 지중해 세계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집트의 운명도 함께 기울기 시작했고 알렉산드리아로 로마의 군단이 다가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카이사리온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로마 군단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먼저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리온은 인도로 향하는 교역로를 따라 남쪽으로 보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명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으라는 명령. 그러나 그 탈출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0년 여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했습니다.
안토니오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클레오파트라도 뒤따라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300년 가까이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주 중이던 카이사리온의 운명도 바로 그 순간부터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리온은 그의 교사 로돈에 의해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유인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용서하고 이집트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이 전달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서 번복된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이사리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고 그 이후 다시는 살아있는 존재로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옥타비아누스는 17살 소년을 그토록 위협적으로 여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의 권력 기반은 카이사르의 장자라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친혈육으로 공인된다면 양자로서의 정통성은 친자 앞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의 측근 아리우스 디디무스는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이사르가 둘이면 좋을 것이 없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카이사리온의 운명을 가장 냉정하게 설명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리온이 처형된 이후 이집트 곳곳의 신전과 석조물에서 그의 이름과 형상이 지워진 흔적이 발견됩니다. 덴데라 신전 외벽의 부조에는 클레오파트라와 나란히 서 있는 어린 왕자의 윤곽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학자들은 이 인물이 카이사리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로마의 공식 문서에서 그의 이름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역설적이게도 지우려 한 흔적들이 오히려 그가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카이사리온이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카이사르의 혈육 설령 그 혈통의 진위가 불확실하더라도 그는 언제든 옥타비아누스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그런 사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차갑고 냉정한 권력의 논리로 한 소년의 죽음을 설명하며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지지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가설도 있습니다. 카이사리온의 부친이 카이사르라는 주장 자체가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카이사르의 생전 침묵, 유언장에서의 배제, 그리고 로마 귀족 사회의 전반적인 회의적 반응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카이사리온은 허구의 혈통을 이름표처럼 달고 태어나 그 이름표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진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주장을 유지했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카이사리온에 관한 기록이 로마 제국의 공식 역사 서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상당수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활동했으며 황제의 정통성에 불편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리온의 이야기가 살아남은 진실이 아니라 허락된 기록일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카이사리온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는 정말 카이사르의 아들이었을까요? 탈출은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 빈자리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리온은 17살에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새긴 돌들은 깎여나갔고 로마의 공식 기록에서 그는 점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우려 했던 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카이사리온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무슨 이유로 사라져야 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